지금 한국 그 교육의 변천사 또 그와 따르는 한국 부모님들의 그 로망 변천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자, 우리가 이렇게 보자면 아마 그 서울에 가신 분들은 저기 이런 그 장면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.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자리가 불과 60년 전에는 이랬답니다. 거의 상상하기 굉장히 어렵죠.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컸었나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변화를 전 세계에서도 한국의 성공 신화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하고요. 사실 그런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그 부모님 세대죠. 그분들과 또 그 윗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을 주겠다고 그렇게 정말 허리띠 졸라가지고 그런 신화를 이뤄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막상 그 수혜자인 아이들, 청소년들은 그게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별로 행복하지가 않대요.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. 그런데 그냥 자기 혼자만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도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. 그것도 4년 연속. 그 너무나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.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뭔들 못하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왜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행하다고 할까 하면서 좀 원인을 조금 찾아봤습니다. 그게 물론 교육 변화와도 조금 연관이 있겠지만 제가 조금 옛날 사진 하나 찾아봤는데요. 그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. 혹시 여기 다 여성분들이니까 그 여기 출전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자기 남편이나 남동생이나 오빠 혹시 전국 우량아대에 나가시지 않으셨어요? 예, 지금은 이게 참 우습게 들리겠지만 1971년부터 84년 이 사이에는 사실 전국의 부모님들이 가장 큰 로망이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에 나가서 아기가 금메달 받는 거였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시대 그 맥락적에서 본다면 71년부터 84년 사이에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은 대개 자기네가 194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쯤에 태어난 부모님들이고 사실 그때는 대다수가 배가 고프던 시절이었습니다. 제가 어릴 때만 해더라도요, 삼시세끼를 꼬박 다 먹는 사람들은 아주 좀 드물었어요. 그렇게 이제 그 배가 고프던 세대가 경제가 성장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배고픈 서름을 주지 말자. 그래서 이제 잘 먹이자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최고의 열망이었는데 그 열망을 막 부추긴, 불을 지핀 두 가지 요인이 더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. 한 가지는 이제 이런 대회를 누가 시작했을 것 같아요? 무슨 회사인데? 예, 맞습니다. 분유회사입니다. 예, 분유회사에서 이제 이런 거를 그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이 또 만약에 아마 이 두 번째인 미디어가 없었다면 그렇게 열풍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거예요. 이때 당시에 전국에 테레비가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옆집 애기보다 조금 크다 작다 정도였는데 화면에 보니까 어이구 우리 애기보다 저렇게 우람하고 저렇게 토실토실한 애기가 있다니 하면서 모유만으로는 안 되겠구나. 그리고 분유도 이제 많이 먹이기 시작했죠. 근데 사실 이때 이미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고요. 지금은 이제 상식화된 거죠. 사실 이 아기들은 현대 관점에서 보자면 우량아가 아니에요. 소아 비만 아들입니다. 사실 이것이 비만뿐만이 아니라 같이 따라오는 고혈압, 당뇨, 고지혈 뭐 여러 가지 그런 건강 문제와 함께 사실 평생을 지니고 산다면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잘 먹이는 거에다가 이제 초점을 두고 또 튼튼하고 우람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거에다가 부모님의 로망이 아주 그 집중이 됐다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다들 먹고 사니까 그 다음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입히는 거에다가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1980년대 그때만 해더라도 이제 아이들 수가 급감했거든요. 사실 제가 자랄 때는
형제가 집에 대여섯 명 있는 거 보통이었어요. 뭐 많으면 일곱, 여덟 명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새 옷을 얻어 입는 것은 1년에 한두 번? 대개는 언니들이 입던 거 그냥 물려 입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예쁜 옷을 뭐 많이 입고 이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, 그런데 이제 자녀 수가 급감하고 경제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부모님들이 우리가 못 해본 거 애들한테 또 잘해주자.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아동복들, 유아복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. 소위 메이커제라는 거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, 또 딸은 공주처럼 아들은 왕자처럼 아주 예쁘게 꾸미는 거가 로망이었죠. 그런데 그것 역시도 이제 그로부터 한 20, 3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떤 그 모습으로 나오느냐 하면, 제가 이렇게 그 뭐 학회라든지 그런 걸 하러 해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. 공항에 가보면 그 면세점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요. 가방이고 신발이고 이런데 공을 저는 2개를 없애도 저는 못 살 것 같은, 전 여태까지 사실 제가 명품을 사보거나 입어보거나 신어보거나 하지를 않았거든요.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돈을 더 잘 벌지 않겠어요? 20대보다는. 그것 역시도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소비 성향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아마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주 공주처럼 왕자처럼 예쁘게 입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 후유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